순둥이들, 오늘도 돌아온 밥 까먹는 수다 DJ 지혜입니다. 오늘은 바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내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우리 순둥이들도 알 것 같은데 가스라이팅이란 이 사전적 의미가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한대요. 쉽게 말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또 통제하고 또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정신 자체를 황폐화시켜버리는 건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말이에요. 주로 가까운 관계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학교, 또 연인 등의 관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요, 인지하기도 어렵고 벗어나기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나와 애착을 나누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벌어지다 보니까요. 이게 내가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로 부부나 혹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또 오래된 친구나 친한 친구, 또 혹은 직장 동료와 같은 관계에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진짜 큰 문제인데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요,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우월감과 만족감을 느낀대요. 반면에 내면적으로는 자아가 매우 취약하고 사랑이나 애정에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세 보이고 타인에 대해서 되게 지배력이 강하다라고 들릴지 몰라도 이 속 내면적으로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경우에는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요. 이게 되게 의아하시죠? 공감 능력이 많은데 왜 피해자가 될까 싶으실 텐데, 이 공감 능력이 많다는 게 타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고 또 돌봐주고 챙겨주는 사람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이제 이럴수록 오히려 되려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되게 쉬운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상대방이 조금 기분 나빠할까?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작아지고 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특히 이 유형이 이제 타인의 어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게 좀 결핍되어 있고, 피해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해자와 이런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기가 되게 용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들 역시 자아가 굉장히 약하고 또 취약하고 또 자존감이 낮은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 질문 있는데, 네. 가스라이팅 자가진단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찾아왔거든요.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문항이 되게 많은데 제가 몇 개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늘 먼저 사과를 함. 두 번째, 우유부단해져서 간단한 결정조차 잘 못함. 세 번째, 자신이 예민한 것은 아닌지 반복적으로 생각함. 네 번째, 지인들에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변명,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숨김. 다섯 번째,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명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여섯 번째, 자꾸 했던 말을 곱씹고 자책하며 후회함. 이렇게 좀 내가 가스라이팅을 갖고 있나? 알 수 있는 자가진단 문항을 좀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 문항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자아가 막 취약하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너무 막 휘둘리는 성격은 아니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적은 없는데, 제 친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당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이런 가스라이팅을 친구한테 행했던 사람이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제 친구한테 야, 렌즈 끼지 마, 화장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왜 굳이 밖에 나가서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렌즈를 끼냐,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어떤 용모나 외모나 이런 외향은 내가 알아서 꾸밀 수 있는 거고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건데 왜 내 친구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왜 자꾸 내 친구를 자꾸 제약하려 드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겪는 걸 보면서 옆에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휴대폰을 뭐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24시간 볼 수는 없으니까 연락이 잠깐 안 될 수도 있는데 막 20-30분 연락이 안 됐다, 카톡이 안 받다 이러면 이제 바로 막 전화가 계속 와가지고 너 뭐하냐, 왜 연락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막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제 친구가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그 자고 있는 걸 말 안 했다고 막 뭐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미리 잔다고 말을 하고 잤어야 되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또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질이 안 좋은 것 같다. 너 계속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너까지 안 좋아진다. 그만 만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제 친구가 약간 그런 케이스였어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어떤 학대를 당했던 경험도 있고 또 애정과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친구였거든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감 능력이 되게 좋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착하고 남 이야기 잘 들어주고 남의 감정에 입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계에 조금 휘말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질문이 있는데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내면이 강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될까요?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존감 높여야 된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많이 듣는 거긴 한데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나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첫째는요, 사소한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이걸 달성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씩 나를 위한 요리를 해서 먹거나 혹은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거나 이런 식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아. 내가 일상생활 속에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만들고 그걸 또 이뤄나가는 과정들을 내가 직접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내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고를 전환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보통 우리가 나의 약점은 안 좋은 거야,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전환해가지고 장점으로 한번 승화시켜보자는 건데요. 이거 되게 뻔한 소리 아니야? 혹은 약간 정신승리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제가 블로그에서 한번 봤던 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좀 게으른 성격이다, 잠이 많다 라고 하면은 너무 게을러, 이게 내 단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지, 나는 남들보다 조금 여유로운 성격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내가 좀 여유로운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늘 조급하거나 어떤 거에 쫓기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한 템포 느리게 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다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근데 나는 이런 나의 여유로운 성격 좋은데 조금 더 발전되게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약간만 더 계획적으로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자존감을 올리는 데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게 일단 나 자신을 그냥 긍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야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내 자아가 뿌리 깊게 내 자신에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순둥이들 꼭 기억하고요. 다들 막 화를 삭히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면 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말 당당하게 하면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살기를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갖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